단어인 생활자원의 관리, 그 중에서 두 번째 단어인 옷의 정리와 보관에 대해 배울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교과서 48쪽에서 49쪽에 해당하는 옷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빠르게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선생님이 5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시작! 자, 다들 떠올려 보았나요? 네, 아직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교과서 48쪽을 빠르게 훑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환경을 생각하는 옷의 선택과 소비 방법. 자, 이거 우리가 총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옷 관리에 대해서도 키워드를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림을 볼게요. 자, 이 친구가 엄마 저 옷 예쁘다. 저 옷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환경을 생각해서 옷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옷을 예쁘다고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옷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 후에 소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옷장에 옷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옷이 빨리 닳게 되고 세탁을 할 때 환경오염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옷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옷이 작아졌으니 버려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옷을 기부하거나 수선해서 입어야 합니다. 옷을 사이즈가 작아졌다고 버리는 일은 그만큼의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버리지 않고 다른 곳에 기부를 하거나 의류수거함에 배출을 하거나 수선을 해서 다시 입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옷 선택과 소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옷을 막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옷 관리가 아니라 옷을 정리하고 그리고 보관하고 그리고 수선하는 것까지가 옷 관리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은 환경을 생각해서 옷을 선택하고 소비해 본 경험이 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환경을 생각한 옷의 선택과 소비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면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가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옷을 선택하고 소비한다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생에게 옷을 물려주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옷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버리기보다 동생한테 옷을 물려주는 것이 그만큼 환경을 생각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과 관련지어 옷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옷 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임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옷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환경과 옷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배웠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옷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과서 49쪽에 다 함께 활동, 내 옷을 구해줘 라는 활동을 함께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가려놨어요. 문제를 볼까요? 옷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환경을 고려한 해결 및 예방 방법을 토의하여 빈칸에 적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1번 상황부터 봅시다. 자, 1번에 이렇게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아이가 도대체 빨간 티셔츠는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네요. 자, 이럴 때는 어떤 것이 문제 원인일까요? 그렇죠. 이 파란색 티셔츠의 여자아이는 빨간 티셔츠를 잘 보관하지 못해서 찾고 있지 못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빨간 티셔츠를 못 찾아서 또 새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옷이 하나 더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계절이나 형태, 종류별로 분류해서 정리를 잘 해놔야 해요. 언제 자주 입는 옷, 아니면 자주 입지 않는 옷, 아니면 여름옷, 겨울옷
이런 식으로 반팔 티셔츠 아니면 반바지 이렇게 종류별, 형태, 계절별로 분류해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옷을 더 빨리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한 한 개의 더의 티셔츠를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환경오염을 더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모두들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상황 보니까 남자아이가 코트를 어떻게 넣지?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코트를 어떻게 넣지? 지금 옷장이 가득 찼다, 그쵸? 옷장이 가득 찼는데 코트를 어떻게 넣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입지 않는 옷은 물려주거나 의류수거함에 배출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옷장이 너무 꽉 차가지고 이 옷장 안에 입지 않는 옷, 입는 옷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코트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 않는 옷은 분류를 해서 물려주거나 의류수거함에 배출을 한다면 옷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존벌레네요. 존벌레가 지금 옷들을 다 뜯어먹고 있어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존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옷장에 어떤 것을 넣어놓으면 좋다 그랬죠? 그렇죠. 방충제를 넣으면 좋다 그랬죠. 옷장에 방충제를 넣어두어요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 제습제를 넣어두면 해결이 된다고 했겠죠. 다음 4번, 네 번째 상황입니다. 자, 지금 구겨진 옷을 입고 있는 남자아이가 옷이 너무 구겨졌네. 당장 입을 옷은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구겨진 옷을 입고 밖에 나가려나 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림질이 필요한 옷은 다려두고 구김이 가지 않게 보관한다. 자, 다림질이 필요한 옷은 미리미리 다려두면 그때그때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구김이 잘 가는 옷이라면 옷걸이에 걸어두는 것이 맞을까요? 개어두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옷걸이에 걸어두는 것이 구김이 잘 가는 옷을 더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섯 번째 상황 봅시다. 자, 이 아이가 바지단이 뜯어져 있었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지단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뜯어진 바지단에 걸려서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입기 전에 뜯어진 부분이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뜯어진 부분이 있다면 수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상황입니다. 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하고 있고 여자아이가 어유 땀 냄새라고 하고 있네요. 자, 옷을 빨지 않고 그대로 입고 왔나 봐요. 이런 경우에는 옷이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지저분한 옷은 세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겠죠. 다음 7번 일곱 번째 상황입니다. 자, 이 아이 보니까 아까 상황이랑 정반대네요. 이 친구는 세제를 많이 넣어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제를 많이 넣으면 넣는다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지지는 않습니다. 세제는 정해진 세제량을 사용해서 세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제를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탁 세제는 합성 세제이기 때문이죠. 수질 오염이 많이 진행되면은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네, 기억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상황입니다. 작년에 입은 옷이 안 맞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물려주거나 의류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버리면 안 되겠죠. 9번,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고 단추도 없네. 이 옷을 입고 지금 외출해야 되는데, 자, 옷을 입고 외출하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구멍도 나 있고 단추도 없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보관할 때는 수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수선을 하고 그리고 수선할 부분이 없으면은 옷을 올바르게 보관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옷을 막 입어야 될 때 구멍이 나 있고 단추가 없어서 못 입게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옷 관리에 관한 문제들 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찾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올바르게 옷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옷을 더 바르게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번외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옷을 오랫동안 입기 위한 세탁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 우리가 옷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저분한 옷들은 잘 색깔별로 그리고 옷감의 종류와 형태별로 구분을 해서 세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옷을 오랫동안 입기 위한 세탁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탁 기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탁 기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물세탁이라는 기호가 있죠. 물세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세탁기에 놓고 물로 물을 가지고 세탁하는 것을 물세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세탁이 있습니다. 손세탁은 지금 손으로 직접 빨아야 하는 것이죠. 손으로 세탁을 하는 것을 손세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30도씨 중성이라는 것은 약 30도의 물에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세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염소 표백제 사용 세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염소 표백제라는 것은 이제 면 옷에다가 쓸 때 적합한 그런 표백제인데요. 이 염소 표백제를 사용해서 세탁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리미 사용이라는 것은 다리미를 사용해서 옷을 다려라 라는 것이고요.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것은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뜻이고, 그늘 옷걸이 건조라는 것은 그늘에 옷걸이를 걸어서 건조를 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6개의 기호들을 실제 생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실제로 입고 있는 옷인데요. 이 옷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취급주의라는 택이 나올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옷을 세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세탁하세요 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호로 간단하게 나타낸 거랍니다.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걸 확대를 해보니까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기호들 나온다. 그쵸? 첫 번째로 손세탁 30도씨 중성이라는 기호가 있죠.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 옷을 세탁하려면 손세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염소표백에 세모난 기호에다가는 지금 X 표시되어 있죠. 그렇다면 염소표백제 사용 세탁은 하지 마세요라는 거겠죠.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 기호에도 X가 쳐져 있죠. 이건 드라이 클리닝 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옷감을 쥐어짜는 듯한 기호가 있는데 이거는 탈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탈수인데 약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하게 탈수해라. 그리고 이 마지막 건조 기호가 있죠. 건조 기호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뒷면을 보면은 세탁 시 어떤 식으로 하면 올바르게 입기 위한 세탁법이 나오는지 유의사항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기호랑 똑같죠. 세탁 시 미지근한 물에서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염소계나 산소계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금 첫 번째 기호랑 두 번째 기호에 해당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지금 옷을 봐서 뒤에 택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옷을 오랫동안 입기 위한 세탁법이 나오는지 이 세탁법들이 다 기호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옷에 택된 그 세탁법을 가지고 세탁을 한다면 옷을 더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번외로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에 대해서 배워볼까 하는데요. 패스트 패션이란 우리가 이렇게 햄버거처럼 햄버거들을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이 패스트푸드처럼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최신 유행을 반영한 상품을 빠르게 공급하는 패션 스타일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길거리를 가다가 보이는 10,000원짜리 티셔츠나 아니면 5,000원짜리 티셔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자주 입고 다니는 최신 유행을 반영한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패스트 패션은 가격이 저렴하고 유행을 잘 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섬유의 질이 낮고
그리고 쓰레기를 많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섬유의 질이 낮으면 옷을 한 번 입으면 바로 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못 입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못 입게 되는 옷들은 버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쓰레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은 값이 싸고 유행을 잘 따라간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섬유의 질이 낮기 때문에 금방 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패스트 패션입니다. 이것에 대항한 슬로우 패션이 나오는데요. 슬로우 패션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슬로우 푸드잖아요. 이렇게 슬로우 푸드처럼 슬로우 패션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 높은 질의 상품으로 환경 파괴 없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션 스타일을 슬로우 패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슬로우 패션은 티셔츠 하나의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그만큼의 질 좋은 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1년 입고 버릴 것을 3년 더 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만큼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옷을 계속 입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없이 오랫동안 입을 수 있겠죠. 이러한 패션 스타일을 슬로우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우 패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높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환경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이라는 패션 스타일 중에서 어떤 패션을 선택하는 것이 환경을 위한 일일까요? 그렇죠. 슬로우 패션을 선택하는 것이 환경을 위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슬로우 패션 스타일을 추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티셔츠 보이죠? 이 흰색 티셔츠는 에코 티셔츠인데요. 친환경 섬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에 파괴가 적은 티셔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 퀴즈 한번 풀어보면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1번, 환경을 생각한 옷차림에는 슬로우 패션이 적합하다. OX. 그렇죠. 정답은 O입니다. 해결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이즈가 작아서 입지 못하는 옷은 물려주거나 의류수거함에 배출한다. 2번, 옷을 세탁할 때는 세제를 많이 넣는다. 3번, 단추가 없고 바지단이 뜯어졌을 때는 수선해 입는다. 4번, 옷에 곰팡이가 필 때는 옷장에 방충제를 넣어둔다. 5번, 지저분한 옷은 옷의 상태를 보고 세탁한다. 어떤 것이 옳지 않은 해결 방법일까요? 그렇죠. 옷을 세탁할 때 세제를 많이 넣으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겠죠. 세제를 많이 넣는다고 깨끗하게 세탁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량의 세제량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에 곰팡이가 필 때 옷장에는 방충제를 넣어 놓는 것이 알맞을까요? 아니죠. 방충제가 아니라 제습제를 넣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운 내용을 출석 인정 노트에 정리하는 것이 과제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 공간을 왜 관리해야 할까요? 라며 정리정돈과 재활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